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해솔입니다. 아직은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얼마 전 보니까 이곳 여의도 IFC의 저녁은 정말 반짝반짝 벌써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참 매년 보내는 성탄절이지만 해마다 늘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증시브리핑도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하네요. 네, 11월 27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뉴욕 증시 정말 부럽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네요. 미중 무역협상 대표들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인 건데요.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이날 오전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열흘 만에 이뤄진 통화이고 이달 들어 세 번째인데요.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했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공동인식에 도달했다라고 하고요. 1단계 무역 합의의 나머지 문제들을 놓고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통화에는 중국 측 중산상무부장, 이강 인민은행장,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도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중국 중앙은행의 수장인 인민은행장이 통화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에 더해서 뭔가 하나씩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 느낌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마지막 진통 단계에 와 있다며 1단계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 합의는 무역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 가운데 하나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홍콩에서도 일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놓고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가 연말 소비 시즌에 충격을 줄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는 와중에 우리 증시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특히 집 나간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여건 개선되는 것 확인하면서 액션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국내 증시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현대차, 인도네시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노린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의 아시안 지역 최초로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현지 공장 건설 투자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현대차의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 동쪽에 근접한 델타마스 공단에 들어설 계획이고요. 총 투자비는 우리 돈으로 1조 8,23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착공식을 하고 2021년 말부터 연간 15만 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해 향후 최대 25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지난해 약 115만 대의 판매 대수를 기록했고 연 5%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여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데다 평균 연령이 29세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는 평가가 많죠. 그런데 이런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현재 도요타 등 일본 업체들이 97%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생산 차종을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와 소형 다목적 차량과 같은 현지 전략 모델로 바꿔서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완성차 생산과 별도로 연간 5만 9천 대 규모의 반제품 조리 수출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대안으로 동남아를 공략하기로 한 겁니다. 동남아는 각 국가별로 5%에서 80%에 이르는 완성차 관세 장벽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으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거점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했던 거죠.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 자유무역 협약에 따라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역내 완성차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를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역내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또 호주와 중동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완성차와는 별도로 연간 5만 9천 대 규모의 반제품 조립 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인도네시아 진출이 현대차 그룹에게는 중요한 외형 성장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자동차 대표주들 오름세고요.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25일 상장한 센트럴 모텍이 상장 후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고요. 현재 현대기아차와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독점 공급 중인데 GM과 BMW 등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경쟁률이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그 인기를 주가 흐름으로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SK의 즐길 거리가 많네입니다. 요즘 정말 SK그룹의 호재가 많습니다. 며칠 전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SK케미칼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SK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치매 치료제 패치 SID710이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치매 치료 패치제가 FDA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SID710은 지난 2010년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치매 치료 패치고요. 치매 환자들은 알약을 삼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번 피부에 부착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약 형태의 경구용 제품과 효과는 동등하면서도 오심과 구토, 염증 등의 부작용이 적고요. 투약 후 위와 간에 부담이 적은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내에서는 원드론 패치라는 브랜드로 2014년부터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번 FDA 승인으로 SID710이 진출한 국가는 총 1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2013년에 유럽에서, 2016년에는 호주, 2018년 캐나다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거든요. 현재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품목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유럽 제너릭 시장에서는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치매 치료제는 성장률이 높은 시장으로 꼽히거든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데이터 모니터 헬스케어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230만 명이고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원에 달합니다. 효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SK케미칼의 치매 치료 패치가 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SK케미칼 우선주 모두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SK디스커버리라는 종목도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급등했는데 SK디스커버리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 왜 같이 오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SK그룹은 현재 2개의 지주회사를 가지고 독자적인 분리 경영을 펼치고 있죠. 그룹 지주회사인 SK와 SK디스커버리,
이렇게 나눠져서요. 최청원 부회장이 2017년 SK케미칼을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로 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고요. 이후 최청원 부회장이 보유한 SK케미칼 지분을 SK디스커버리에 현물 출자하면서 최청원 부회장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